여러분, 애자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연한 조직, 빠른 피드백,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단어들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책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을 다 읽고 나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실험하라.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면 회사의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게 애자일이래요. 진짜 무서운 책 아닌가요? 사실 우린 애자일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짧게 한다고 애자일이 아니고 보고를 줄인다고 유연해지는 게 아닙니다. 애자일은 그냥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의 철학과 리더십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애자일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그 자율이 무너지는 순간 조직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실패와 재도전을 전제로 하되 리더와 팀원이 실패에 포함된다면 사람조차도 빠르게 바꾸고 구조를 재배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자일은 철저하게 관료제를 부정합니다. 애자일 조직은 조직 내 관계가 수직, 수평, 내부, 외부 모든 방향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고객과 파트너도 조직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조직 전체에 적용되려면 리더부터 팀원까지 계속 관찰하고 회고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회사 내 모든 시스템은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은 어떤가요? 피드백을 주면 왜 틀렸냐고 추궁당하고 회고하자고 하면 그건 나중에 하자고 넘기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런 조직은 애자일과 전혀 상관없는 구조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조직이 애자일을 도입하면 생기는 풍경 한번 볼까요? 첫째, 보고가 2배로 많아집니다. 짧게 자주 보고하자는 말이 결국 상사의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실험은 하라고 시켜놓고 실패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어만 남아요. 셋째, 결정은 여전히 위에서 합니다. 의견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결국 방향은 위에서 정하죠. 결국 이름만 애자일이고 내용은 여전히 계획, 통제, 상명 하달이에요. 이 책은 그런 조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저도 창업하면서 애자일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뭔가 빨라야 되는 건가? 딱히 형식 없이 유연하게 일하자는 건가? 이 정도였죠. 그런데 경험해보니까 진짜 애자일은 기록과 회고 시스템이더라고요. 작게 해보고 실수 기록 남기고 피드백 받고 다시 실험하고 그걸 또 기록하고, 이 구조가 없으면 절대 애자일 조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진짜 애자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애자일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책 78쪽에서 82쪽에 걸쳐 애자일 경영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핵심 역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거기에 맞춰 제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여기서 소개드리는 5가지 핵심 역학은 각각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좋은 회사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하는 내내 혼란스러운 조직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자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인 것이죠.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 이 팀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팀원 전체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실제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큰 조직일수록 회의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조직일수록 100% 동의로 회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회의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조직은 다양한 국면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데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두 번째는 좋은 의미의 의존성입니다. 제 시간에 양질의 작업을 해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나쁜 의미의 의존성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이지만 공통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구조라면 이 미션의 책임은 모두에게 고루 분산되겠죠.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일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사무실은 왜 필요할까요? 각자 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이유는 각자의 단점을 채울 시간에 강점에 집중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디자인을 잘할 필요가 없고 다 마케팅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어떤 회사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져서 협업이 전혀 안 되고 부서 간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디자인팀이 기획팀을 저격하고 기획팀이 디자인팀을 저격하는 시기죠. 우리 생각보다 이런 회사 현실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세 번째는 일하는 구조와 구조의 명확성인데요. 팀의 목표, 역할, 실행 계획이 명확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일치하다면 각자 일의 시간을 들인 만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각자 다른 목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의 에고가 주가되는 역할 정의는 당연히 엉뚱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게 되겠죠. 마케팅 대행사에 다니는 영상 편집자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생산해서 유통하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술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그런데 어떤 영상 편집자는 마케팅 영상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담고 싶어 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애플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이직하는 것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직업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종속됩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의미인데요. 가령 보그나 에스콰이어 같은 잡지사에 입사한 개발자는 패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본인 스스로가 옷에 관심이 많아야 해요. 그래야 그 개발자가 보그나 에스콰이어의 감성을 잘 녹여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일의 의미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척 중요해요. 이 질문에 노가 많은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동기부여해줘야 할 테니까요.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회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비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우중충하고 기운이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의욕도 없고 자발적으로 손드는 사람도 없고 그저 누가 일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주어진 일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직 내 팽배합니다. 일의 의미는 개인이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회사에서 공정하게 상과 벌이 집행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좀비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의 파급 효과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 일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마케터인데 과장, 거짓말로 점철된 마케팅을 하라고 종용받는다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애자일 조직은 상식과 보편의 기준에서 도덕적, 윤리적 갈등이 빚어지면 안 됩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심오한 철학적 명제로 토론할 시간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회사는 실제로 이 문제가 격화되어 직원들이 줄퇴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매 후기를 가짜로 작성하라는 대표의 지시에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애자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회의 시간을 짧게 가지거나 종이 문서를 없애는 것이 애자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구조를 리더가 설계하는 것이죠. 그 전에 소개했던 규칙 없음이 규칙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냉정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애자일은 그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줘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 밝혀졌다면, 다시 말해 사람 채용이 실패했다면 얼른 수정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규칙 없음이 사람을 다루는 실행 기술에 대한 책이라면 애자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 근거, 토대를 마련해주는 책입니다.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의 7월 선정 도서는 규칙 없음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정책은 오늘 소개드린 애자일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 인간관계, 몸값 올리기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저희 클럽에 합류하세요. 미리 신청하면 2주 전부터 저희 클럽 모든 프로그램에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얼리버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